60대 이후에는 넓은 집보다 병원 가까운 도심 아파트가 편합니다. 60대 이후 집을 고를 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젊을 때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집은 넓어야 좋다. 방이 많아야 자녀가 와도 편하다. 마당이 있으면 좋겠다. 조용한 곳에서 살아야 노후가 편하다. 서울이나 도심은 복잡하니 나이 들면 벗어나야 한다. 물론 이런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넓은 집은 답답하지 않고 조용한 동네는 마음이 편하고 마당 있는 집은 낭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특히 70대와 80대를 생각하면 주거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에는 넓은 집보다 생활이 편한 집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집보다 병원 가기 쉬운 집이 중요합니다. 마당 있는 집보다 엘리베이터 있는 집이 중요합니다. 집값이 오를 집보다 차 없이도 살 수 있는 집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 좋은 집과 노후에 좋은 집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출퇴근, 학군, 투자 가치, 평수, 주차장, 전망을 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병원, 약국, 마트, 버스, 지하철, 은행, 복지관, 공원, 평지, 엘리베이터를 봐야 합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어디서 살아야 후회 없을까 시리즈 3편입니다. 제목은 60대 이후에는 넓은 집보다 병원 가까운 도심 아파트가 편합니다입니다. 도심지 아파트가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집값과 관리비가 부담될 수 있고 소음과 복잡함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줄이기 시작하는 60대 이후에는 도심지 아파트의 장점이 점점 커집니다. 노후 주거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병원입니다. 젊을 때는 병원이 조금 멀어도 괜찮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되고 몸도 버틸 수 있고 병원 갈 일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허리 통증, 눈 질환, 치과 치료, 심장 질환, 암 검진, 정기 검사처럼 병원에 갈 일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1년에 몇 번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 방문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집 근처에 내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약국이 있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거나 넘어져서 다치거나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호흡이 불편할 때 병원이 가까운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도심지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병원과 약국이 가까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동네 의원이 가까이 있고 약국이 여러 곳 있고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으로 가는 교통도 비교적 좋습니다. 노후에는 집이 얼마나 넓은가 보다 아플 때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갈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통입니다. 60대 초반에는 아직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을 고를 때도 차로 10분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밤 운전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비 오는 날 운전이 무섭습니다. 복잡한 도로에서 반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차가 힘들어집니다. 장거리 운전 후 피로가 오래갑니다.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운전을 줄이거나 끊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거지의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차로 10분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걸어서 갈 수 있거나 버스로 갈 수 있거나 지하철로 갈 수 있어야 진짜 가까운 거리입니다. 도심지 아파트는 이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가깝고 지하철역이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도 비교적 잘 잡히고 병원이나 마트, 은행, 시장을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 쉽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자동차 중심 생활에서 대중교통 중심 생활로 천천히 바뀌어야 합니다. 운전을 줄이기 시작하면 도심지 아파트의 진짜 가치가 보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노후에는 계단이 큰 문제가 됩니다. 젊을 때는 3층, 4층 정도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장본 물건을 들고 올라가야 하고 병원 다녀온 날 몸이 무거우면 계단은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혼자 살게 되었을 때 계단은 더 위험합니다. 넘어질 위험도 있고 외출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외출이 줄면 운동량이 줄고 사람 만나는 일도 줄고 건강도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 집을 볼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봐야 합니다. 도심지 아파트는 오래된 단지도 있지만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병원, 마트, 지하철과 가까운 아파트라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는 멋진 인테리어보다 엘리베이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욕실턱, 현관턱,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복도도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예쁜 공간보다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마트와 약국입니다. 노후에는 장보기도 큰일입니다. 젊을 때는 대형마트에 차를 몰고 가서 한꺼번에 장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렵고 오래 걷는 것도 힘들고 장을 많이 봐도 집까지 가져오는 일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가까운 마트, 슈퍼, 전통시장, 편의점이 중요합니다. 도심지 아파트는 대체로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 편입니다. 걸어서 마트에 가고, 약국에 가고, 은행에 가고, 병원에 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공원 한 바퀴를 돌 수 있다면 노후 생활은 훨씬 편해집니다. 생활 반경이 좁아져도 불편하지 않은 곳이 좋은 노후 주거지입니다. 반대로 집은 넓고 조용하지만 마트에 가려면 차를 타야 하고 약국이 멀고 병원도 멀다면 나중에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생활이 단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은행, 주민센터, 복지관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금융 업무와 행정 업무도 중요합니다. 은행, 주민센터, 국민연금 관련 상담, 건강보험 관련 업무, 복지 혜택 신청, 각종 서류 발급, 기초연금 상담, 장기요양 관련 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 이후에는 직접 가서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디지털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은행과 주민센터가 가까운 것은 큰 장점입니다. 복지관도 중요합니다. 복지관은 단순히 밥 먹고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건강 강좌, 운동 프로그램, 취미 강좌, 일자리 정보, 상담, 친구 관계, 봉사활동까지 연결되는 노후 생활 거점입니다. 도심지 아파트 주변에는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문화센터가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집 안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집 밖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연결망이 노후의 외로움을 줄이고 생활 정보를 얻는 통로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직장 관계가 줄어들고 자녀도 자기 삶을 살고 친구들도 각자 건강과 가족 문제로 바빠집니다. 이때 너무 외진 곳에 살면 고립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시골이나 조용한 지역도 장점이 있습니다. 공기가 좋고 마음이 편하고 집값 부담도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차 없이는 이동이 힘들고 병원과 문화시설이 멀면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도심지 아파트는 사람과 마주칠 기회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만나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고 동네 병원에서 얼굴 익은 사람을 만나고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도심에 산다고 자동으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연결될 기회가 많습니다. 노후에는 깊은 친구 한두 명도 중요하지만 동네에서 인사할 사람, 정보를 나눌 사람, 같이 걸을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도심지 아파트가 잘 맞을까요? 첫째, 병원 진료가 잦은 분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관절질환, 눈질환, 치과 치료 등으로 병원 방문이 잦다면 도심지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둘째, 운전을 줄이고 싶은 분입니다. 앞으로 운전을 줄이거나 끊을 가능성이 있다면 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이 쉬운 곳이 좋습니다. 셋째, 자녀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분입니다. 도심지 아파트는 혼자서도 병원, 장보기, 은행, 약국을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독립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먼저 혼자 남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분입니다. 노후 주거는 부부가 함께 살 때만 보면 안 됩니다. 언젠가 한 사람이 먼저 혼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인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외로움과 고립을 줄이고 싶은 분입니다. 복지관, 도서관, 시장, 공원, 종교시설, 문화센터가 가까우면 사람과 연결될 기회가 많아집니다. 반대로 도심지 아파트가 맞지 않을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째, 관리비와 주거비 부담이 큰 분입니다. 도심지 아파트는 편리하지만 가격과 관리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보다 주거비 부담이 너무 크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소음과 복잡함에 예민한 분입니다. 도로 소음, 상가 소음, 사람 많은 환경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이 건강에 더 중요한 분이라면 도심 중심보다 도심 인근의 조용한 생활권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매일 산과 들, 마당, 텃밭이 있어야 삶의 만족도가 높은 분에게 도심 아파트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존 인간관계가 지방이나 특정 지역에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도심이 편해도 내가 아는 사람, 가족, 친구, 종교 공동체가 모두 다른 지역에 있다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집값 상승만 보고 선택하려는 분입니다. 도심지 아파트도 노후에는 투자보다 생활 편의성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젊을 때는 넓은 집이 좋습니다. 자녀 방도 필요하고 손님 방도 필요하고 물건을 둘 공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독립하고 부부만 살거나 혼자 살게 되면 넓은 집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할 공간이 많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난방비와 수리비가 부담됩니다. 쓰지 않는 방에 물건만 쌓입니다. 집이 넓어도 실제로 쓰는 공간은 거실, 안방, 부엌, 화장실 정도일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넓은 집보다 관리하기 쉬운 집이 더 편합니다. 방이 하나 줄어도 병원이 가까운 집, 평수가 작아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 마당은 없어도 마트와 약국이 가까운 집이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집안일 자체가 체력 부담이 됩니다. 노후 주거는 자존심보다 체력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60대 후반에 외곽의 넓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집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만족했습니다. 텃밭도 있고 공기도 좋고 주차도 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이 커졌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차를 타야 했습니다. 마트도 차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눈 오는 날에는 운전이 부담스러웠고 아내는 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감기라도 걸리면 장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부부는 도심지 중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평수는 줄었지만 생활은 편해졌습니다. 집 근처에 내과, 약국, 마트, 은행,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지하철도 가까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장본 물건을 들고 올라가는 부담도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작아져서 아쉬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작아졌는데 생활은 훨씬 편해졌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노후에는 집 크기보다 생활 동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도심 아파트로 옮겼지만 후회한 경우도 있습니다. B씨는 70대 초반에 도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병원과 마트는 가까웠고 교통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소음이 컸습니다. 도로가 가까워 밤에도 차 소리가 들렸고 상가가 가까워 사람 소리도 많았습니다. 관리비도 예상보다 부담됐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도심의 장점은 인정했지만 너무 중심지에 들어온 것은 후회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도심지 아파트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심의 편리함은 필요하지만 너무 시끄럽고 복잡한 곳은 피해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병원과 교통이 가까우면서도 조용한 생활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심 한복판보다 도심 인근의 평지 아파트, 병원과 마트가 가까운 생활권 아파트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도심지 아파트를 고를 때는 반드시 8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병원과 약국입니다. 내과, 정형외과, 치과, 안과, 약국이 가까운지 봐야 합니다. 둘째, 대중교통입니다.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까지 실제로 걸어봐야 합니다. 셋째,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동선이 편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마트와 시장입니다. 장보기가 걸어서 가능한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주변 경사입니다. 언덕이 심한 곳은 나중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소음입니다. 낮뿐 아니라 밤에도 가봐야 합니다. 일곱째, 관리비입니다. 평형, 난방 방식, 장기 수선 충당금, 공용시설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째, 혼자 남았을 때 생활 가능성입니다. 배우자 없이 혼자 살아도 병원, 장보기, 은행 업무가 가능한지 봐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단순히 도심이라 좋다가 아니라 노후 생활이 되는 도심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집 선택의 기준은 젊을 때와 달라야 합니다. 젊을 때는 넓은 집, 새 아파트, 좋은 전망, 큰 주차장, 투자 가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다릅니다. 병원 가까운 집, 약국 가까운 집, 마트 가까운 집, 버스와 지하철이 가까운 집, 은행과 주민센터가 가까운 집, 엘리베이터 있는 집, 평지에 있는 집, 혼자 살아도 안전한 집, 이런 집이 좋은 집입니다. 노후 주거의 핵심은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내가 75세, 80세가 되어도 이 집에서 살 수 있는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가?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가? 배우자가 없어도 장보고 약 사러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집이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집은 내 건강을 지켜주는 공간이고 내 생활비를 좌우하는 공간이며 내가 사람과 연결되는 출발점입니다. 넓은 집도 좋고 조용한 집도 좋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더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병원이 가까운가? 약국이 가까운가? 마트가 가까운가?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은행과 주민센터가 가까운가? 혼자 남아도 살 수 있는가? 이 기준에서 보면 도심지 아파트는 분명 노후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도심지 아파트도 가격, 관리비, 소음, 복잡함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답은 무조건 도심이 아닙니다. 정답은 내 몸과 생활에 맞는 집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넓은 집보다 병원 가까운 집이 편할 수 있습니다. 마당 있는 집보다 엘리베이터 있는 집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외곽보다 마트와 약국이 가까운 도심 생활권이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노후집 선택은 남에게 보여주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매일 편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제 집을 볼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집이 10년 뒤에 나에게도 편한 집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후회 없는 노후 주거 선택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머니핏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는 50대, 60대 이후 돈, 건강, 일자리, 병원비, 간병비, 건강보험료, 부동산, 창업 실패 방지까지 현실적인 노후 생존 지식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은 60대 이후 넓은 집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병원과 마트가 가까운 도심 아파트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세요. 60대 이후에는 넓은 집보다 생활이 편한 집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 약국, 마트, 버스, 지하철, 은행,
주민센터, 복지관, 엘리베이터가 가까운 집은 노후 생활에 큰 안전망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0대 이후에는 넓은 외곽집이 좋을까요? 아니면 병원과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 도심 아파트가 좋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